자, 미국이 내년에 예산을 만들면서 국방비를요 확 늘렸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들은 줄였지만은 국방비를 947조로 책정하며 전년 대비 8.1%를 늘렸습니다. 자, 미국의 국방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미국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늘린 걸로 보여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재무장한다고 미국산 무기가 지금 동이 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이 F-35 35대를 사들이고 캐나다는 88대를 사들이고 탄도미사일 방어망도 독일이 구입하고 동유럽은 대공미사일 수요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수산업이 지금 완전히 녹아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무기를 패닉 바잉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립국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국민 절반이 나토 가입하고 60%가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그동안에 국방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GDP의 2%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방비가 나라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국 독일도 재무장에 나섰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재정 지출들을 하고 또 저성장이라서 유럽 각국들이 어려운데도 국방비에 지금 앞다퉈 지출을 하고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또 레이저포 같은 부분에 신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지금 오늘로서 35일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러시아가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키우 근처에 군대를 빼고 남부 동부에 집중하고 북쪽에 대한 공세를 늦추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오늘 이 남부에 가까운 미콜라이우 주청사에 지금 미사일이 날라들어서 9명이 숨지고 주청사가 거의 구멍이 나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점점 더 강한 이 마리우폴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고 아직도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힘이 이 우크라이나 저항군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터키의 5차 회담을 어제 4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이유는 봐주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고 영내에 외국의 군사 기지를 들이지 않고 그리고 안보 보장국을 신설하고 그리고 돈바스와 크림에 대해서 인정해주면 러시아가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만나서 모든 것을 정전을 타결짓겠다. 요렇게 말하는 척 하면서도 오늘도 남쪽에 더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고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특유의 수법이다. 그래서 기후 쪽에서는 어차피 공세에서 실패했고 그러다가는 러시아군 전멸할 것 같으니까 그쪽의 공세는 포기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재편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더 악랄한 공격을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에 무차별로 해올지 모른다. 그 전에 지금 기만 전술로 협상에서 저렇게 러시아가 곧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협상할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을 몰아치면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고립무원에서 협상이 눈앞에 보이구나 하다가 다시 전쟁이 또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면 힘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런 걸 노리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관계인데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하고를 놓고 보면 한국의 국방부나 한국의 밀떡이나 이런 것들은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북한이 숫자는 많을지 몰라도 한국이 월등히 우월하다. 아주 고품질 무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 좀 의문인 거는 한국이 숫자도 왜 부족하냐? 지금 얼마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북한보다는 한 20배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을 건데 어떻게 한국이 매번 아직도 북한보다 전차나 포나 장갑차 숫자가 턱없이 작고 다연장 로켓 숫자도 작고 전체적으로 물량 면에서 부족하냐.
그리고 북한 무기가 낙후됐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또 다연장 로켓 포, 그러니까 방사포를 쏘고 장사포를 쏘고 이런 걸 보면 북한의 무기가 후진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북한이 지금 11번의 ICBM을 쐈는데 ICBM은 한 번 쏠 때마다 366억, 그래서 2257억을 허공으로 날렸다. 정상적인 국가로 보면 이게 366억이 아니라 거의 한 8천억, 7, 8천억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 주민 41%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과도한 무기 개발로 식량난이 지속되어서 유엔 북한 인권보고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자, 김정은이는 이런 와중에도 공격수단을 더 배치해야 된다. 그래서 김일성이 생일인 태양절 전에 추가 도발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향후에 다양한 형태의 추가 도발을 하고 단지 입이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으로 겁주는 게 아니라 실제 지난 이명박 정권 때 벌어졌던 천안함과 연평도 이런 식의 도발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한국에서의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미국의 이 기동력을 낭비시켜서 결국은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뭘 하기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보고 북한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은 지금 핵하고 미사일에다가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입지가 나빠질수록 더더욱 여기에 집중할 거고, 그러면 일정한 자원에서 북한 같은 경우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저렇게 돈을 퍼붓고 나면 북한의 인민들은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까지도 당하고 있는 마당이에요. 자,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이긴다라고 하는 설정은 어떤 시점쯤이 이길까요? 미국이 견디지 못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를 인정해주고, 또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안 맞아 죽으려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서 북한 정권을 먹여 살리고 북한 인민들한테 쌀을 주고, 이렇게 될 때야 북한이 생각하는 그야말로 핵과 미사일에 의한 흔들기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구권과 서구권 사이에 경계에 낀 완충지 우크라이나가 벼락을 맞고, 그것이 러시아의 대러시아 건설, 과거 소련이나 제정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그 착시적 현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 이런 발로에 의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내부는 경제난이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제일 못 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 이하고, 자, 그리고 또 나라 내부에 여러 부패적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만만하게 보고 침공했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외부적 측면이 있을지라도 자기 나라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덤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 또 최근에 중국 포위 전략 하에서 한국의 입지에 대해서 이제 양쪽에서 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완충국적 애로사항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한국 내부에는 우크라이나의 친러파가 러시아를 끌어들였듯이 한국에는 친중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북의 도발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친러, 그 다음에 반러파들의 싸움이 러시아를 끌어냈듯이 한국 내부에도 친북, 친중파들이 지금 이 북한의 판단을 착오케 해서 북한의 도발을 끌어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지금 미국의 대중 포위 구도 속에서 일종의 완충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지금 한국의 경제도 좋지 않고 이제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자, 북한의 경제는 한계에 도달했고, 그러니까 핵만으로 먹고 살지 못하니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사고를 쳐서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사고를 치는 것은 남한을 상대로 사고를 치고, 그러면서 미국이 개입하기 싫어서 돈으로 좀 주라고 이렇게 때우는 상황을 만들고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를 인정해 주게 될 것이다. 그걸 미국을 상대로 테스트하다가 잘못하면 얻어맞아서 가버리니까 한국을 상대로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그렇게 하게 될 거다. 러시아가 침공 결정을 했을 때 푸틴은 바보입니까? 러시아 군부는 바보입니까? 그래서 무작정 쳐들어갔다가 저지경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푸틴이 침공 결정을 내릴 때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판단하니까 침공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700조의 피해와 전체에서 한 5만 명쯤이 죽었을 거고 국민 1,000만 명이 피난을 가고 있어요. 나라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저거 재건하려면 3, 40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국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북을 몰아낸다 하더라도 일단 북한테서 그렇게 얻어맞게 되면 그 피해는 얼마나 오래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새기지 않고 안보를 우습게 여기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이 미국 가가지고 그 협의단 보낸다며 공연히 말장난하고 뭐 동맹일 것처럼 이렇게 쇼만 하고 실제로 또 행동에서는 얕게 굴고, 어제 일본의 뭐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윤이 적극 반응을 했다며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윤 정권이 제대로 된 보수 정권의 역할로 가기 어려울 거라고 보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